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확정되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미 확정된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거죠. 이준석을 비판하더라도 거기에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걸 언급하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논리다,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준석과 관련해서 비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로서 선거에서 졌느냐 이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겼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 제1공로자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두 번째 공로자는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까? 특히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이 획기적인 것은 결국 이준석 당대표의 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공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두 차례 결정적 선거, 더구나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한 이 선거 승리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에게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해야 이게 공정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는 이번 주에 지난 8월 28일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표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폭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 거꾸로 나왔습니다.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전당대회 이후에 지지율이 폭등하는 것을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안 중에서 보도되지 않는 것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힘, 지금 내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6%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5%였는데 1%가 늘어서 36이 되고, 민주당 지지율은 36%였는데 오히려 2%포인트가 빠져가지고 34가 되어가지고 국민의힘 36, 민주당 34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7%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도 역컨벤션 효과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국민들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부호를 걸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니까 이재명 의원 보좌관이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의원님 전쟁입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에 5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7%로 떨어졌으니까 그동안에 25%포인트나 떨어졌는데,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은 31%에서 34%로 3%포인트만 올랐습니다. 3%포인트만 올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못한다 부정평가가 약 60%가 되는데, 그 약 60%의 윤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그 표가 그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대 남성의 경우를 보면은 대선 직전인 2월과 최근 8월 사이입니다. 8월 사이에 보면은 20대 남성은 민주당 지지가 15%였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17%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대 남성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50% 되던 게 요새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표가 민주당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20대 여성은 대선 직전에 약 30%였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42%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20대 여성이고 20대 여성에 의존하는 어떤 팬덤 정치를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고 있고, 그럴수록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정치 상황을 만들어낼 거냐. 우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생기는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아마 안간힘을 쓸 겁니다. 약 10건의 지금 수사가 이재명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수사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의혹을 부풀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특검을 하자든지 국정조사를 하자든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혐의를 김건희 의혹으로 덮는, 말하자면 이재명을 김건희 의혹으로 덮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데 국민의힘 또한 내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적전분열이라고 그러죠. 보통 적이 나타나면은 뭉치는 게 보통입니다. 개미를 연구한 걸 보면은 개미도 이 사람들처럼 사원박쥐를 좋아하는데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은 일단 뭉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의 적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래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등장으로 이제 김건희 의혹 등등에 대한 공세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두 차례 역사적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몰아내기의 열심입니다.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권성동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6년과 17년에 걸쳐서는 자당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몰아낸 다음에 당시 새누리당이 새 후보를 내가지고 집권을 했습니까? 집권 실패했잖아요. 권성동이 똑같은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